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7일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7월 7일. 날짜도 좋습니다. 7월 7일 럭키 7. 7월 7일은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정부 행사가 없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뭐 인증샷을 찍는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선일보를 들여다봐도 오늘이 이 한국 근대화의 위대한 이정표가 된 날이라는 기사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5.18 40주년 그리고 5.18 40주년 세월호 기념일이 아니라 세월호 사고 날에 우리 정부나 우리 언론이 보여주는 반응에 비해서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에 보여주는 반응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념일이라는 것은 기억을 심어주는 날입니다. 국가적 기념일은 국민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날이나 행사나 뜻을 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민족의 대역사를 기념하는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성명서 한마디 없다는 것, 논평 한마디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기억 상실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한 거는 기억하지 말고 나쁜 일, 비참한 일, 이런 것은 기억하라. 이렇게 되면 그런 기억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어떤 인간으로 자라나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70년 7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할 때 오늘이 참 좋은 날이다. 칠자가 많아서 좋다 하는 연설로 시작된 게 기억이 나고 그 한 달 뒤에 경부고속도로를 달렸을 때의 그 느낌이 기억납니다.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뛰는 고속버스는 요사이로 말하면 비행기 한 비즈니스석처럼 아주 호강하는 걸로 꼽혔습니다. 안내원이 여자입니다만 안내원이 있어가지고 간간히 이 사탕 같은 거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만에 달렸던 기억, 차창으로 보이던 그 전원 풍경이 생각이 납니다. 428km입니다. 428km 길이. 그때는 4차선인데 요새는 뭐 8차선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공사비가 놀랍게도 얼마쯤 들었겠습니까? 몇십조? 아닙니다. 429억 원 들었습니다. 429억 원이면 요사이 중소기업 공장 하나 짓는 경비보다도, 아니, 건물 하나, 저 광화문에 건물 하나 지을 때도 400억 원 듭니다. 물론 그동안에 50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얼마나 싸게 만든 겁니까? 또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년 5개월 걸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싸게, 가장 빨리 만든 겁니다. 1968년에서 70년까지. 그때 아직 우리가 기술 축적이 충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정부, 기업, 기술자들이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이야기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군 공병대입니다. 군 병력도 여기 투입이 됐습니다. 민관군이 마음을 합하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기념하지 않으니까 그때 50년 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때 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50년 전에 이 연설을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찡합니다. 우선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냐? 경부고속도로를 못 짓게 하려고 방해했던 당시에
야당 정치인들 생각이 납니다. 이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가 언제냐면 1968년 2월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1.21 사태가 나가지고 북한군이 김신조 등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했다가 들통이 나서 아주 내전 상태로 가고, 내전이란 말은 좀 지나친 이야기인데, 어쨌든 총격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작심을 해가지고 자주국방력을 건설한다, 예비군을 만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보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국회는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농성을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력으로 단상을 여당이 정부해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사람,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사람은 지금 경부고속도로 이용 안 합니까? 자동차 안 타고 다닙니까? 소달구지 타고 다닙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별로 없어요. 거짓말한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박정희처럼 거대한 건설을 하는데 생겼던 불가피한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위대한 사업을 무효로 만드는 이런 짓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식인이란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기가 쇠하게 됩니다. 뭘 해보겠다는 사람보다는 못하게 하는 사람들, 방해했던 사람들 영웅으로 만들죠. 그런 뜻을 깔고서 한번 이 연설을 제가 미리 쭉 한번 읽어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연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다 실천과 연관된 하나의 예언입니다. 예언. 박정희를 제가 평할 때 무장한 예언가라고 합니다. 권력으로 무장한 예언가다 이거죠. 권력으로 무장하지 않는 예언가는 그냥 말로만 끝납니다. 요행이 적중하면은 예언 잘했다 뭐 이 정도죠. 그러나 박정희는 권력으로 무장한 예언가였으므로 그 예언을 실천을 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은 대구 부근에서 있었네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친애한 대구 시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흔히 럭키 세븐이라 하여 7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7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늘 1970년 7월 7일 이 좋은 날을 택해서 우리들의 오랜 꿈이요, 우리 민족의 수건이던 경부간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을 보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경축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 길은 총 연장 428km로 우리나라의 이수로 따지면 천리하고도 약 70리가 더 되는데, 장장 천리길을 이제부터는 자동차로 4시간 반이면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작년 즉 1968년 2월 1일 서울 근교에 있는 원지리에서 처음으로 기공식을 올린 이래 만 2년 5개월 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오늘 예정대로 완전히 개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공사는 우리 역사상 가장 거창한 대역사였습니다. 이 공사의 규모와 여기에 투입된 예산, 동원된 인력, 장비, 물자 등 모든 면에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거창한 대건설 공사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지난 68년 2월 1일 기공식 날 내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야말로 우리의 조국 근대화의 상징적인 도로이며 남북 통일과 직결되는 도로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 남북 통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통일로 간다. 이 도로는 통일로 가는 길이다.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북쪽으로 연장될 때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분이 기공식 때 그 대목에 대해서 한 연설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공식 때 한 이야기입니다. 기공식 때 이렇게 다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끝나면은 정부는 계속 이것을 연장해서 판문점까지 이 길을 연장시킬 작정입니다. 북한 괴뢰 코앞에까지 이 도로를 밀어붙여서 통일이 되는 날은 이 도로 그대로 뻗어나서 평양, 신의주, 원산, 함흥, 회령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남에서 북으로 뚫고 올라가는 도로의 일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시하기 위해서도 이 도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쩔쩔매는 태도와 이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남에서 북으로 뚫고 올라가는 도로.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개통식 연설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기에 투입된 공사비만 하더라도 429억 원이나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대단히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는데, 429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쓰는 100원짜리 지폐를 서울서부터 쭉 깔 것 같으면 그 길이가 경부고속도로를 75회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429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만한 액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429원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5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신문에 미국의 UCLA 대학의 1년 예산이 대한민국 예산보다 더 많다는 기사도 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막대한 장비와 물자가 동원되었고 동시에 고귀한 희생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 공사 기간에 불행하게도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이 77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사를 통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공사에 투입된 예산을 전부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즉 우리의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외국 원조나 차관이 한 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점이 가장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 사람들의 기술 지도를 받지 않고 순전히 우리의 기술만 가지고 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고속도로에 비하면 훨씬 상값으로 그리고 가장 빨리 완공했다는 점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의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몇 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나고야까지 가는 소위 도메이 공속 고속도로가 총 연장 340km가 조금 넘는 우리 경부고속도로보다는 100km가 짧은 구간이었지만은 여기에 투입된 공사비는 매 킬로당 약 7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7억 원 내지 1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부고속도로는 매 킬로미터당 약 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약 7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도 일본의 도메이 고속도로는 7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100km가 더 먼 거리를 2년 반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수치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분은 수치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무슨 계획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수출 100억 달러, 언제까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확하게 수치로 제공하는데, 이 수치 하나하나가 다 이분의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본보다 더 빨리, 더 싸게 지었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이런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모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박정희를 친일파로 모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극일파죠. 친일파가 아니라 극일파죠, 극일파. 그리고 자유민주 국가인 일본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자가 우방국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사람을 친일파로 모는 것은 반역이죠. 배은망덕이죠. 우리나라의 재정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무모한 일이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과거의 상식으로 본다면은 무모하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남이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는 이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남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었고 또 과학적인 검토와 분석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속도로를 착수했던 것입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성입니다. 요새 정권처럼 뭐 한반도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남이 보면 불가능하다고 봤지만은 우리가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박정희는 그냥 밀어붙이면 그건 무모한 거죠. 아무 계산 없이 밀어붙이면은 어떤 꼴이 생깁니까? 요새 부동산 값 잡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그게 아무 계산 없이 아니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집값 오르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은 아파트가 말 듣습니까? 무모한지, 그게 무모한 거죠. 그러나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과학과 기술 아닙니까? 그걸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박정희의 자신감은 오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불가능하다는 이 428km의 고속도로를 우리의 공무원들과 우리나라의 건설업자들과 기술진, 노무자 등 모두가 자기들의 전 심혈을 경주하고 전 정열을 쏟고 모든 기술을 총동원 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과장법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과장법이 아니에요. 심혈을 경주했다고 하면 될 텐데 전 심혈을 경주하고 정열을 쏟았다고 하면 될 텐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분이 별로 과장하는 분이 아닌데 여기서는 오늘 상당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전 정열을 쏟고 모든 기술 얼마나 뿌듯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야말로 인간의 피와 땀과 의지의 결정으로서 이루어진 공사요. 우리 민족의 피와 땀과 의지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민족적인 대예술 작품이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대예술 작품이다. 아니 예술이 캔버스에만 그리는 게 아니죠. 무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예술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예술은 온 국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문명 건설이죠. 문명이 가장 큰 예술이다. 특히 정치가로서 민족적인 대예술 작품이다. 여기에 이견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뛰는 분들 감회가 아마 새로울 겁니다. 이 고속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뒤에 확장을 하는데 또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안목이 그거죠. 이거 언젠가는 확장돼야 된다. 그때는 4차선에 별로 자동차가 다니지 않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보였던 것입니다. 10년, 20년 뒤 여기에 꽉 찰 것이다. 그러면 확장을 해야 된다. 확장하려면 그때 좀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미리 확장을 예상해가지고 그 옆에 땅을 다 사놓았던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발전과 산업 근대화에 여러 가지 큰 공헌을 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처음에 착수할 때는 물론 경제적인 분야, 산업 분야의 목적이 첫째였지만은 나는 이 고속도로를 만들 때 이러한 경제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박정희 대통령의 특출한 면이 나옵니다.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평할 때 가장 나쁘게, 뭐는 물질적인 걸 추구했다? 정신적인 것을 놓쳤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좀, 글을 안다는 사람이 하는 주된 헛소리가 박정희 대통령은 물질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헛소리 중에 헛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말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백면서생,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배운 무식자들에게 하나의 경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무슨 큰 사업을 할 때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는지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한 민족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국민이 얼마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우리 민족의 능력을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도 남 못지않게 무한한 민족적인 저력을 가진 민족이고,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강인한 의지력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증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일단 하겠다고 결심한 일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을 우리는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민족적인 자신을 얻었다는 것은 이 도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물질적인 효과보다도 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확인한 게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정신력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경부고속도로에 이어서 금년 4월에는 호남으로 가는 호남고속도로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주요한 간선도로는 제3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무렵까지는 거의 고속화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우리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사의 준공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이한림 건설부 장관 이하 모든 공무원들과 또 이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자들과 기술자, 또 군에서 나온 공병장병을 포함한 건설부 감독관들, 이러한 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동안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었으며 24시간 그들의 모든 정력과 심혈을 총경주해서 이 공사를 완공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감독관들은 공사 현장에서 현장의 노무자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거의 자기 가정에는 한 달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로 여기에 전 심혈을 경주했습니다. 또 나는 이 공사에 참여한 우리 건설업자들의 그 애국심에 대해서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치아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맡을 때에는 그 공사를 맡음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있거나 돈을 벌 수 있어야만 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모든 건설업자들은 내가 알기로는 전부 적자를 내고 결손을 본 걸로 압니다. 이분들은 이 공사에 처음 착수하면서부터 이 공사에서 큰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 자진해서 여기 참가하기를 희망했고, 이 공사에서 비록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역사적인 공사에 참여한다는 데에 보람을 느끼고 헌신적으로 이 공사를 시공하고 오늘날 예정대로 완공을 시킨 데 대해서 나는 깊이 치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사에 참여한 우리 공무원, 건설업자 또는 감독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역사와 더불어 기록에 남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오랜 꿈이 하나 실현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민족적인 자신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인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조국 근대화 작업과 발맞추어 매년 앞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국민들이 더욱 단결해서 이 경주해 나갈 것 같으면, 이렇게 경주해 나갈 것 같으면 나는 머지않는 장래에 우리들이 대망하는 자립과 번영의 찬란한 내일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을 믿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공사에 참여한 모든 관계관, 건설 시공업자, 기술자, 감독관, 또한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꿈꿨던, 그리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이 그 50년 뒤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은 자신이 만든 이 고속도로와 이 대한민국을 보고 아마 기분 좋아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타고 시찰을 하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50년이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성과 고마움을 잊었습니다. 오늘 50주년 맞은 오늘 정부가 무관심하고 건설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아직 기사에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 뒤에 숨었던 어떤 실패의 요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그 국민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를 시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